여러분, 지금 금값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스당 3,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971년 금본위제가 끝날 때 온스당 35달러였던 금은 이제 무려 100배가 넘게 올라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전세계 통화 시스템의 균열, 달러 패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금은 그냥 쓸모없는 반짝이는 돌덩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폭발적인 금값의 움직임이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의 전주곡일까요? 오늘은 왜 금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중앙은행들은 왜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항상 통화정책의 결과를 미리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금값이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했고 결국 연준이 비공식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금은 그걸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죠.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오기도 전에 금값은 이미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똑같아요. 최근 금값이 2,000달러 부근에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2024년 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이건 시장이 앞으로 올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출과 부채 확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경제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스마트머니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리도 무섭게 금으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이 버블에 들어섰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심지어는 테크 기업의 기업 가치들까지요.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초거대 버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지표만 봐도 충격적이에요. S&P 500의 주가 대비 장부 가치 비율, PBR이라고 부르죠. 이게 5.3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닷컴 버블 정점 때보다 높습니다. 역사적 평균이 2배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거의 평균의 2.5배가 더 높은 거예요. 비슷한 예로 워렌 버핏이 즐겨 쓰는 지표,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와 비교하는 건데요. 현재 미국 주식은 GDP의 2배 넘는 수준이에요. 즉 미국 경제가 실제로 생산하고 버는 돈보다 주식시장에 붙은 값어치가 2배 이상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심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주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거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매자 수가 구매자 수보다 50만 명 더 많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집을 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 시장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건 단순한 주식 폭락이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동시에 터지는 위기예요. 1929년 대공황 때는 부동산 거품이 없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거품이 터졌지만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상 처음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역사상 최고 수준 버블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스마트머니, 즉 내부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최근 200건 넘는 내부자 거래를 조사했는데 그중 단 한 건도 매수는 없었습니다. 전부 매도였죠. 평소에는 보통 3대1 비율로 매도가 매수보다 많다는데 지금은 200대 빵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거라는 걸요.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ETF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팔 때 개미는 사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늘 같은 결말로 끝났습니다. 대규모 붕괴. 신용시장을 봐도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브프라임, 저신용자.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금융시장의 경고음은 이미 울렸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건 과거 30년간 미국 경제위기를 예측한 정확한 신호였어요. 1990년, 2000년, 2007년, 2020년 이때마다 금리차 역전이 나타난 뒤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똑같은 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시 금값이 잠깐 크게 빠졌습니다. 왜냐면 모든 자산이 무너지면서 유동성이 말라붙었었거든요.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기관들은 주식, 부동산, 금 등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준이 곧바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화폐는 무자비하게 풀리고 금값은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 단순한 원리예요. 어떤 나라가 두 가지 돈을 동시에 쓰게 만들어요. 법적으로 둘 다 똑같은 액면가로 강제로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그중 하나는 속에 금이나 은이 많이 들어간 좋은 돈, 다른 하나는 함량이 줄어든 나쁜 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숨길까요? 당연히 가치가 더 좋은 돈은 숨기고 모으고 가치가 낮은 돈만 시장에 흘러다니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즉 좋은 돈은 사라지고 나쁜 돈만 유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어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재정이 어려워지자 은화 속에 은 함량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많이 들어간 옛날 동전은 다 사라지고 은이 적게 들어간 새 동전만 시중에 넘쳐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65년 동전에서 은을 빼버렸을 때 1964년 이전에 찍힌 은하들은 전부 장롱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는 건 값싼 합금 동전뿐이죠. 이 원리가 지금 금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달러는 여전히 거래에서 많이 쓰입니다. 국제무역, 금융, 결제 다 달러가 중심이죠. 근데 문제는 달러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량이 늘어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큰 위기가 오면 200년 동안 풀었던 화폐를 한 달 만에 풀어버리는 식으로 무자비하게 늘어나기도 하죠. 그럼 중앙은행들이나 큰 자산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달러는 거래에 쓰고 금은 저장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달러가 지불수단이지만 진짜로 가치를 지키는 건 금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달러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레샴의 법칙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눈치챈 스마트 머니들부터 먼저 달러를 남겨두고 금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처럼 슬슬 음악이 끝나는 것을 눈치챈 사람부터 의자에 앉기 시작한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금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비싸다.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비싸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현재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 중에 과연 금을 제외하고 버블이 아닌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